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담은 멋진 꽃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꽃을 한번 다뤄봤으니 오늘은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설명을 잘 보고 따라하면서 멋진 꽃바구니 만들어 볼까요? 기본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바구니, 플로랄 폼, 투명 포장지, 반투명 포장지, 투명 테이프, 바인딩 와이어, 리본, 꽃가위, 수공가위, 꽃 이렇게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꽃 소개를 할게요. 노란색이 탐스러운 이 꽃은 메리골드입니다. 진한 향이 나는데요. 그래서 모기가 싫어하는 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래 줄기는 단단하지만 꽃받침에 가까운 줄기는 약해서 세게 누르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장미와도 비슷하게 닮은 이 꽃은 리시안서스예요. 하늘하늘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다음 주황색의 장미입니다. 가시가 있으니 조심히 다뤄주세요. 익숙한 이 꽃은 소국이에요. 귀엽죠? 큰 꽁의 비름이라는 이 꽃은 만개하면 분홍의 별꽃들이 보여요. 블로초라고도 합니다. 빨간 열매를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인데요. 마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보리사초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수 같은 느낌이 나죠? 파니쿰입니다. 다음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손으로 문지르면 손에도 향이 배어나는데요. 독특한 향이 나는 코알라가 주식으로 먹는 식량이에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름은 유칼립투스입니다. 향기가 나기 때문에 허브 종류에도 속하고 약초나 아로마향 등으로도 쓰여요. 숙면을 취하기에 좋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향이 특징이에요. 이제 소개를 마쳤고요. 꽃손질은 꽃다발 만들 때처럼 깨끗하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지저분한 잎들만 정리할게요. 너무 긴 줄기는 잘라주면 돼요. 다 되었으면 꽃들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종류별로 놓아주세요. 이제 정리가 되었나요? 당연히 꽃바구니를 본 적 없는 친구들은 없겠죠? 꽃바구니를 상상해보면 바구니 안에 꽃들이 예쁘게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담으려면 기본적으로 꽃을 고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초록색의 스펀지 같이 생긴 이것은 플로랄 폼이라는 건데요. 특징은 스티로폼처럼 어떤 것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폼을 물에 띄워서 담궈두면 물이 흡수되어 머금을 수 있어요. 물을 다 머금게 되면 점차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다 되었으면 꺼내볼게요. 색이 물 흡수 전보다 좀 더 진해졌죠. 손으로 막 누르거나 충격을 주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심히 다뤄줘야 돼요. 친구들 앞에 있는 플로랄 폼은 이미 물을 흡수시킨 상태예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뿌리가 없는 꽃은 물을 먹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했죠. 꽃병에 물을 담아 꽃을 꽂아 놓으면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듯이 물을 먹은 플로랄 폼에 줄기를 꽂아 놓으면 어떨까요? 빨대로 물을 먹는 것처럼 줄기도 물을 빨아 올려 살 수가 있겠죠. 이제 플로랄 폼을 바구니에 넣어 꽃을 꽂을 수 있게 기본 세팅을 해볼게요. 바구니, 반투명 포장지, 물이 흡수된 플로랄 폼을 준비해 놓을게요. 준비된 포장지를 마른 목골로 가로로 잘라진 부분이 위로 가게 놓고 이 위에 플로랄 폼을 가로 방향으로 영문 글씨가 보이게 올려 놓을게요. 이렇게 포장지를 모아 폼을 감싸듯이 들어올려 바구니 안으로 쏙 넣을게요. 그리고 포장지 가장자리를 잡아당겨주며 모양을 잡아주세요. 포장지가 바구니 밖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꽃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잘라주면 돼요. 포장지의 역할은 장식의 효과도 있지만 플로랄 폼에 머금어 있는 물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다 되었나요? 그럼 꽃바구니 만들기 전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완성된 꽃바구니 크기를 생각해 보겠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꽃을 그 크기에 맞춰 자르고 플로랄 폼에 꽂아 바구니를 완성하면 돼요. 참 쉽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르는지 어떻게 꽂는지의 방법을 설명할게요.
꽃을 자를 때 플로랄 폼에 어느 정도 깊이를 꽂아야 할지 계산해서 그 길이만큼을 더해 잘라줘야겠죠. 자, 보세요. 바구니에 넣은 플로랄 폼과 같은 크기의 플로랄 폼이에요. 어느 깊이로 꽂을까요? 너무 짧게 꽂으면 고정이 잘 안 되고 물올림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게 꽂으면 줄기끼리 서로 닿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플로랄 폼을 뚫고 나가겠죠. 정답은 3-4cm 정도입니다. 그런데 길이를 자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잴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자가 없어도 다들 손가락 있죠. 검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줄기를 이렇게 대고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체크해서 자르면 돼요. 쉽죠? 그럼 자르기 전에 어떻게 자를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1번 수평 방향으로 자른다. 2번 사선 방향으로 자른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정답은 2번 사선 방향으로 자른다. 아마 여러분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쵸? 이유는 뭘까요? 일자로 자를 경우 단면은 동그란 원형이 되고 사선으로 자를 경우 단면은 타원형이 돼요. 두 가지 중 어떤 타입이 시간 대비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면적이 넓은 타원형, 사선으로 자른 경우겠죠. 그리고 사선으로 자르면 플로랄 폼에 꽃을 꽂기가 더 쉬울 거예요.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꽃바구니를 만들 때 뿐만 아니라 플로랄 폼에 꽃을 꽂을 때 지켜줘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플로랄 폼에 꽂아지는 줄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줄기가 깔끔하게 꽂아지고 고정이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줄기는 어떻게 자른다?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세 번째, 줄기는 얼만큼 꽂는다? 네, 3-4cm 정도 깊이로 꽂아주세요. 그런데 플로랄 폼소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짐작으로만 꽂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줄기 아래쪽에서부터 3-4cm 정도 되는 위치를 손으로 잡고 그대로 플로랄 폼에 손이 닿을 때까지 쏙 꽂아주면 돼요. 한번 꽂았던 곳은 뺐다가 다시 꽂았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플로랄 폼에 구멍이 크게 생겨서 물올림도 잘 안 되고 줄기 고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돼요. 꽃을 꽂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데요. 중심 쪽에 가까울수록 꽂아지는 줄기의 방향은 수직으로,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옆으로 누워지는 사선 방향으로 꽂아주는 것이 좀 더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꽂을 수가 있고 꽃들도 잘 보일 수 있어요. 처음이라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이 방법이 어려운 친구들은 줄기들이 서로 닿지 않게 주의해 가면서 꽂아주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숙지가 잘 되었나요? 그럼 이제 설명을 기억하며 본격적으로 꽃을 꽂아 바구니를 완성해 볼까요? 꽃바구니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방에서 잘 보일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가을 정원에 핀 꽃을 한아름 떠서 바구니에 담은 것 같은 느낌,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느낌의 꽃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배경이 되는 유칼립투스를 가장자리에 꽂아줄 거예요. 다 꽂지는 말고 절반 정도 양을 꽂아주세요. 유칼립투스 줄기가 긴 경우 중간중간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쪽부터 원하는 길이를 잘라서 꽂고 그 다음 남은 줄기를 사용하는데요. 윗부분 잘리는 적이 티나지 않게 잎과 가깝게 줄기를 바짝 잘라주세요. 꽃을 자를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줘야 하고 꽃의 얼굴 방향이나 유칼립투스 같은 잎 소재라면 윗부분이 내 쪽을 향하게 잡아주고 잘라지는 줄기 쪽이 바깥으로 향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사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플로랄 폼에 꽂아지는 쪽에 잎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꽂아주세요. 이제 얼굴이 가장 큰 메리골드로 먼저 위치를 잡아볼게요. 키가 크게 꽂아도 잘 보이겠죠? 가운데 꽂거나 모아서 꽂아주면 꽃들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예쁜 얼굴이 잘 보이게 키를 다르게 해서 꽂을게요. 꽂으면서 지저분한 잎이나 시든 잎들은 정리해주세요. 메리골드의 줄기가 곁줄기로 여러 줄기가 있다면 각각 잘라서 나눠 꽂아주세요. 메인 줄기로 물을 빨아올려 여러 줄기로 분산시키면 물을 많이 먹지 못하고 힘들 거예요. 각각 줄기 하나씩을 꽂으면 더 많은 물을 먹겠죠?
다음 리시안서스도 마찬가지로 곁줄기로 줄기가 있다면 각각 잘라서 나눠 꽂아주세요. 꽂기 전에 줄기는 항상 사선으로 자르는 것 잊지 마세요. 지저분한 잎들도 정리해주세요. 꽂으면서 이제 중간중간 장미도 꽂아주고 소국도 꽂아줄게요. 유칼립투스도 넣어주세요. 불로초도 중간에 꽂아주세요. 불로초에 곁줄기가 있다면 잘라서 꽂아주고 낮은 위치로 꽂아주셔도 됩니다. 꽃들의 얼굴을 키가 다르게 해서 서로 잘 보이게 꽂아주세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각도를 눕히고 중심으로 갈수록 각도를 세워서 꽂아주세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면 마감옥을 넣어줄 건데요. 나무 줄기가 두꺼우면 창끝처럼 양쪽으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마감옥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마지막으로 파니쿰을 꽂아줄 건데요. 위치를 잘 살펴보고 꽃들을 우산 씌워준 것처럼 파니쿰을 꽂아줄 거예요. 위치를 정했으면 줄기가 꺾이지 않게 아래쪽을 조심히 잡고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지난 시간 리본 매는 것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리본 장식을 해볼게요. 바인딩 와이어로 묶어서 만든 리본을 바구니 손잡이에 위치를 정해서 고정시켜 줄게요. 선생님과 같은 위치가 아니어도 보기에 예뻐 보이는 곳에 하면 돼요. 앞쪽에 달아도 되고요. 위치를 정했으면 바인딩 와이어로 묶고 길면 자르고 와이어가 안 보이게 뒤로 접어주세요. 리본은 오리 풀리지 않게 어떻게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포장을 해주는 이유는 꽃바구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동 중에 꽃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포장지로 꽃을 감싸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 되었으면 마무리 포장을 할게요. 책상에 완성된 꽃바구니와 포장지, 바인딩 와이어, 투명 테이프를 준비해 놓을게요. 투명 포장지를 책상 위에 세로 방향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바구니 정면이 내 쪽을 향하게 가로로 포장지 중심에 올려놓으세요. 위아래로 포장지를 올려보고 바구니가 중심에 놓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양쪽 포장지를 올려 모았을 때 바구니 위로 5cm 정도만 여유 있으면 돼요. 길면 찢어지지 않게 주위에서 가로로 잘라주세요. 포장지 양쪽이 모아졌으면 이제 양쪽 끝을 묶어줄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한쪽을 모서리 끝에서부터 양쪽으로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위치를 양손 엄지와 검지로 잡고 모아 주름을 잡아주세요. 바인딩 와이어로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교차해서 꼬아주세요. 끝은 자르지 말고 두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옆 친구와 같이 서로 잡아주면서 하면 되세요. 그 다음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와이어 끝은 볼펜이나 연필 등에 말아서 스프링 모양으로 만들어 장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되었으면 양옆 아랫부분을 보세요. 포장지가 뚫려 있죠. 이 부분을 접어서 고정시켜 줄 건데요. 자 보세요. 아래쪽 바닥면에 있는 포장지를 바구니에 밀착되게 위로 접어 올리고 이 상태에서 양쪽 포장지를 날개 접듯이 왼쪽 접어 테이프로 고정, 오른쪽 접어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이제 책상과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줄게요. 책상 위엔 완성된 꽃바구니만 놓고 앉아주세요. 다 되었으면 이제 마무리 설명을 할게요. 각자 본인의 꽃바구니를 감상해 보세요. 가을 정원을 옮겨 놓은 것처럼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를 오랫동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닐 포장지는 뜯어서 바구니만 놓을 건데요. 따뜻한 곳과 시원한 곳, 둘 중에 어디에 둬야 할까요? 꽃다발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원한 곳에 두면 좋습니다. 꽃바구니도 계속 물을 공급해주면 꽃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공급해줄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 꽃들이 플로랄 폼에 있는 물을 다 먹어서 꽃바구니가 가벼워질 거예요. 플로랄 폼 색도 좀 더 밝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 플로랄 폼 위에 충분히 물을 부어주면 돼요. 오늘도 멋진 꽃바구니 잘 만들어 주었고요.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길 바랄게요. 포장된 바구니는 가져갈 때 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손잡이를 주위에서 잡고 가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